주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되는 적, 즉 중심이 되는 적을 뜻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 열병식이 아니라 국방발전전람회를 연 이유는 또 뭘까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이죠.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자위 2021 기념연설.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남한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좀 놀라운 표현이긴 하죠. 어쨌든 그 북한이 그동안 주적으로 삼아오거나 또 주적처럼 대해왔던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처음이거든요. 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해 제스처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고 싶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종전 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전쟁이 주적이라 하는데 무기를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다. 이거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분단 반세기 동안 군사적으로 대립해왔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 제목처럼 자위 2021이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겠다,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무기 전람회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요. 불만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일단 통신선을 개통하자 또는 주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화법이 그렇습니다. 불만들, 군사적인 것들에 대한 또 남한의 군사력 확충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앞에 얘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런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 자위 차원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무기들 막 보여주면서 열병식은 이전에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 뭐 북극성 3형, 뭐 이런 SLBM 사거리, 뭐 이런 거 잠수함 능력 이런 거 막 비추어 보면 다 우리나라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주공격 대상은 대한민국 아닌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어서요. 근데 그 전람회에 전시한 무기들이 북한이 공개한 게 이제 사진이 한 44장 정도, 35쪽에 걸쳐서 공개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제작했던 무기들을 다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즉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1만 킬로가 넘어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화성 16형으로 보이는 그런 미사일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딱히 이게 대남용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또 주변국을 겨냥한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열병식 같은 거 예전에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호전적인 이미지는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졌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전에는 미국이 최고의 주적이라 했는데 이 미국은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이거 굉장히 좀 큰 변화인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8차 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모든 대외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대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 최근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방침대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 개월 만에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행스럽긴 한데 이것은 그만큼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북미 간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접촉들, 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움직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움직일 텐데 북한 네. 쪽도 어느 정도 너무 갑자기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막 무르러가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포석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저희 남북 간에도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10여 차례 이미 했다고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친서 교환을 해왔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은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워싱턴 가 계시죠. 미국 측 제이커브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걸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그 뉴욕 채널, 즉 유엔 본부에 있는 뉴욕 채널이라든가 기타 채널을 통해서 물밑 교섭이 지금 상당히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북한이 공공장소 흡연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저 밑에 있는 뭐 최령해, 뭐 조용원, 장창하, 뭐 김정식 이런 사람들하고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다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맞는 부분이죠, 그게. 이게 독재 국가나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점차 앞으로 금연해 나가는 걸 권장하고 법으로도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 보니까 그 방사포 무기 앞에서 7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전부 다 담배를 들고 있더라고요. 가운데 재떨이 3개 놓고 물론 재떨이 하나는 좀 크긴 하던데요. 그 장면을 보고 참 얼마나 좀 재밌었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일반 대중과 지도부와의 어떤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사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법으로 금지했는데 물론 공개도 안 했겠지만 어떻게 저 인터넷에라도 뭐 올라오면은 난리가 날 텐데 이 독재 국가네요. 이제 이번 연설 이후에 한반도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지금 아무튼 그 7월 이후에 변화의 조짐들이 좀 나타났고 7월 27일 날 그 통신선 개통 이후에 뭐 잠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10월 4일 날 재개통됐잖아요. 그리고 한미 간에도 고위급 대화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대남 대미 발언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또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외부의 어떤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제안이라든가 지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교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최근에 그 의약품을 반입한 게 공개가 됐어요. 그 어느 항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남포항으로 보여지는데 평양 바로 인근이죠. 그래서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방역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우리 정부도 지난 그 2건의 반출 승인 이후에 또 몇 건의 반출 승인도 또 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코로나의 어떤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직접적인 교류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 북미 대화라든가 또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제도적인 거를 수반할 수는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로도 종전선언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어떤 평화체제로의 어떤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미라고 표현했고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표현했는데 3국 또는 4국의 종전 선언적 의미에서 선언은 임기 중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은 조속히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는 아마 임기 중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언이 머지않아서 이제 제도의 변화, 즉 평화 체제라든가 북미 어떤 수교 협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의 진전을 가져올 그런 그 동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관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